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8장의 리스 12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부분 모두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매 후 리스 거래를 했는데요. 모두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교재로는 1355페이지인데 판매 후 리스 거래, 요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번 중급회계 11판에 처음 이걸 반영을 했는데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래요. 리스료를 향후 지급을 할 텐데, 즉 리스백을 했으니까 리스료 지급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리스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변동되는 금액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래요. 리스백을 했는데 고정 리스료 1000, 거기에 매달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변동 리스료를 합한 금액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출액 3%에 해당되는 것은 요율이나 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 초반에 배웠죠? 변동 리스료가 아닙니다. 그러니 매년 혹은 매달 지급할 리스료를 확정짓지 못했잖아요. 매출액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 개시일에 리스 부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자, 보십시오.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하는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부 금액이 1000이야. 그런데 다시 내가 리스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100%를 쓰던 50%를 쓰던 4분의 1만 쓰던 사용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 이하가 되겠죠. 이 비율만큼 사용권 자산을 인식합니다. 다 쓴다 그러면은 1000이 될 테고요. 반만 쓴다 그러면 500이 될 거고. 다만 이 사용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준서가.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리스백하는 자산의 사용 비율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전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만큼이 전체 매각에 따른 처분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30%만큼은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다면 70%만큼을 매각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즉 1-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전된 권리의 차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깐 분개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보면 장부 금액은 1000이고 공정 가치는 1800이래요. 근데 이 공정 가치 1800에 건물을 일단 매각을 합니다. 그럼 건물 장부 금액 1000 빠지고요. 들어오는 현금 1800입니다. 그런데 리스백을 했습니다. 리스료는 고정 리스료하고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권 자산을 먼저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전되는 건물 장부 금액에 계속 내가 사용하는 비율, 여기서는 25%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1000만큼 건물이 나갔지만 250만큼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사용권 자산은 25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이전된 권리의 차이. 즉 1000과 1800의 차이 800만큼이 리스백이 아니라 그냥 매각만 했다면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일 거 아닙니까? 800. 그런데 25%는 내가 계속 사용한다고 하니 순수하게 매각한 포션은 75%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0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전된 권리의 차익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대차 일치 금액이 바로 리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리스 부채가 독립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결정된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차 일치 금액으로 리스 부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회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회계 정책을 기업이 개발하여 매년 또박또박 이렇게 A1씩 나가는 걸로 가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1년도는 A, B, C 어쨌거나 어느 금액이 되든 간에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끼워넣기 숫자로 확정지은 리스 부채가 되도록 연간 리스료를 특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스료가 미리 추정을 한 이 리스료하고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그건 해당 연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좀 전에 이 예를 봤죠? 리스 부채 450을 대차 일치 금액으로 끼워 넣었는데요. 자, 이 450의 후속 측정입니다. 예를 들어 3년짜리라면은 450 이퀄 1 플러스 i%, 1 플러스 i의 제곱, 1 플러스 i의 세제곱 해놓고 나서 이 분자에 들어갈 금액 접근법 두 번째 접근법이 연간 동일 리스료가 되도록, 즉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x가 같은 금액이 되도록, 요거는 내재 이자율 또는 증분차입 이자율로 하면 되겠죠. 그럼 x를 뽑아내든가, 아니야 매년 같을 수는 없어 매출액이 다르니까, 그러면 회사가 알아서 여기는 A1 여기는 B1 C1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결국은 요 현재 가치가 450이 되도록 예상 리스료를 연도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예상 리스료하고 실제 지급하는, 왜냐면 그때 가서 매출액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아우, 말로만 하면 몰라요. 실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떤 건지. 어렵지 않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 장부금액 100만 원이래요. 이걸 의뢰사한테 공정가치랑 요 금액이 똑같은데 160만 원에 팔았대. 그리고 동일자로 건물을 3년 동안 다시 리스백 한 겁니다. 리스료는 1년도부터 매년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고정 리스료 더하기 매출액 3% 해당액의 합계로 구성이 된다. 증분차입 이자율 5%래요.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다시 리스백 했죠? 그 사용되는 비율을 30%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물음 1번을 보면은 리스 개시일에 갑이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재요. 건물의 이전은 1115호 판매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건물 매각, 자, 장부금액 빠지고요. 현금 들어왔죠? 사용권 자산은 이 건물 장부금액의 30%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된 권리의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전된 권리의 차익은 이 건물의 장부금액과 매각금액 차이 60만 원만큼이 전체 매각 이익인데 30%는 내가 다시 사용하니까 70%만 매각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원에 0.7, 42만 원이 들어가요. 대차가 일치가 안 되겠지. 이때 금융부채가 이렇게 끼워놓기 숫자로 들어간다. 얘기되죠? 그러면은 이제 물음 2번으로 가볼게요. 갑회사는 리스부채 후속 축정을 위해서 리스 개시일에 다음과 같이 연도별 예상 리스료를 추정을 했대요. 181-420, 174-430, 175-654.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요 금액의 1. 아까 증분차입 이자율이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5, 1.05의 제곱, 1.05의 세제곱. 이거는 모르는 숫자죠. X, Y, Z 이렇게 놓고 이것이 48만 원 요 금액이 되도록 시행착오법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엑셀로 여러 금액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딱 48만 원이 되게끔 만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하던지 뒤에 가보면은 이제 물음 3번이 있는데요. 그때는 요 1년도, 2년도, 3년도 모두 뭐 A1, A1, A1이 되게끔 하던지. 근데 조금 A1 똑같다는 건 좀 무식해 보이잖아. 왜냐면 매출액에 연동되는 건데 어떻게 매년 똑같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XYZ 뭐 다른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반드시 출제자가 이 특정 금액을 줘야 될 겁니다. 하여튼 요 세 개의 리스료의 5%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48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연간 리스료 좀 아까 18만 1,410원, 17만 1,430원, 17만 5,654, 뭐 도합 52만 8천 이렇게 되는데요. 5% 할인율의 요 나머지 부분이 원금 상환, 캐시플로우는 다 다르겠죠. 그러면 0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리스부채 잔고금액 조정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계속 읽어보면은 1년도 12월 말, 2년도 12월 말에 회계 처리를 하려는데 단 1년도 말, 2년도 말에 실제로 지급한 리스료는 1년도, 2년도 매출액이 결정이 되어야 실제 지급할 리스료가 확정이 되겠죠? 17만 5,200원, 18만 1,500원. 자, 1년도, 2년도 이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48만 원 리스 부채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을 먼저 인식을 합니다. 24,000원. 24,000원은 앞에 요 조정표 첫 번째 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료가 실제 175200이 나가는데 리스 부채 빠지는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은 181410 원래 요 연간 리스료 나간 것만큼 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7만 5,200원이기 때문에 6,210원만큼 단기 이익이겠죠. 대변이니까. 한편 사용권 자산은 처음에 인식한 금액이 30만 원이었죠. 리스 기간은 3년이니까 정액법으로 나누기 3년 해서 10만 원씩 상각을 하면 되겠죠. 매년 똑같습니다. 자, 2년도로 가볼까요? 다시 조정표로 들어가 보면 2년도 16,130원만큼이 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리스 부채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급한 돈이 181500입니다. 리스 부채 주기는 금액은 여기 17143각 원래 48만 원에 들어갔던 그 금액입니다. 양자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이번에는 비용이네요. 사용권 자산 삼각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물음 3번 볼까요? 자, 물음 2번에서 후속 축정을 위해서 리스 개시일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리스료가 똑같이 나갈 거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172260입니다. 172260에 5% 연금연가 곱하면은 48만 원이 나와요. 캐시플로우가 똑같습니다. 일단 5% 이자 비용 원금 상환 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가보자고요. 또 똑같이 자 1차년도에 이자 비용 24,000만큼 리스 부채 올리는데 현금은 175200이 나갑니다. 그런데 1년도 말에 실제로 나간 돈은 17만 5,200이잖아요. 우리 잔고금액 조정표는 176160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만큼 당기손익 대변 이익이죠. 사용권 자산 삼각비는 해답 2번과 똑같습니다. 한편 2년도로 가보면은 이자 비용이 16,387 그거만큼 인식을 하면서 부채 일단 증액을 해놓는데 매년 176260으로 했지만 2년도에 실제 나간 돈은 18만 1,500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비용이 잡히죠. 사용권 자산 삼각비는 계속 10만입니다. 썩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매년 지급하는 요 리스료 이렇게 각각 다르던지 아니면 지금 3번처럼 매년 똑같던지 이렇게 주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 얼마만큼 뭐 손익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 그 정도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썩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드디어 18장 리스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전대 리스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서블리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을한테 사용하도록 넘겨준 거예요. 얘가 리스 제공자, 얘가 리스 이용자인데 얘가 그냥 그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3자한테 다시 리스한 겁니다. 이걸 서블리스라고요. 전대 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회사는 갑에 대해서는 이용자지만 병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되죠. 그리고 병을 전대 리스 이용자라고 하고요. 요거를 상위 리스, 헤드 리스라고 합니다. 서블리스, 을회사의 회계 처리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상위 리스도 있고 하위 리스, 그게 전대 리스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각각 별도의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연계시키지 말고요.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때 전대 리스는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리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운용 리스일 수도 있고 금융 리스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때 이제 전대 리스 분류인데요. 기초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위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판단합니다. 일단 상위 리스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B, 이게 지금 당사자고요. 다시 C한테 전대 리스를 했는데 이 B 입장에서 회계 처리인데요. 상위 리스가 단기 리스래요. 뭐 1년 이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인 요 B가 인식면제 규정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사용하던 중 전대 리스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전대 리스는 무조건 운용 리스로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융 리스로 분류할 경우에 금융 리스는 사용하던 자산을 대변으로 죽이면서 리스 채권, 순투자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안 했잖아요. 인식 면제로.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 리스가 단기고 만약에 인식 면제 규정을 선택을 했다면 무조건 전대 리스는 운용 리스로 분류를 합니다. 2번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상위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 자산에 따라서 전대 리스를 분류한다. 13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단에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B가 A로부터 기계장치를 2년간 리스를 했어요. 그런데 기계장치의 내역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운용 리스였어. 그런데 B가 2년간 사용하기로 가져온 기계장치를 C한테 2년간 전대 리스했어요. 그럼 B는 이 전대 리스를 운용 리스로 할 거냐 금융 리스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미 상위 리스에서 운용으로 했던 뭐 이런 거는 상관 안 하고요. 2년짜리 기초자산 사용권을 다시 2년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리스에서 이 사용권 자산에 따라 전대 리스를 분류한다는 거죠. 자, 표 8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A, B, C가 있는데 요 중간입니다. 전대 리스, 즉 C한테 준 요 전대 리스를 금융 리스로 분류할 경우래요. 그러면은 이미 A와 B의
상위 리스와 관련된 사용권 자산이 있다면 얘는 리스 이용자니까 인식면제가 아니라면 사용권 자산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리스 부채도 인식을 하고 그걸 얘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을 제거하고 이게 금융리스라니까 리스 순투자를 리스 채권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양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리스 부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대 리스를 했다고 해서 B가 A한테 지급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대 리스와 관련해서는 금융 수익, 상위 리스와 관련해서는 금융비용, 즉 이자 비용을 모두 인식해야 되겠죠. 한편 전대 리스를 운용 리스로 분류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위 리스와 관련해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인식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식 면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리고 이후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 리스 부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각도 하고 이자 비용도 인식하고 한편 전대 리스 주고 나서 이제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운용 리스료. 그것만 리스료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대 리스로 운용 리스로 분류할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간단합니다. 예제 26번은 분류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한번 들여다 보시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 전대 리스 회계 처리 예제 27번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사는 1년 초에 갑이 소유하는 사무실 공간 1000제곱미터를 5년간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매년 말 10만씩 리스료를 지급을 합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사무실 1000제곱미터 5년간 리스입니다. 그런데 X3년 초에 즉 2년이 지났는데요. 을이 상위 리스 계약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공간 요 1000제곱미터를 병한테 서블리스한 겁니다. 나머지 3년 동안. 이때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9만 원씩 리스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갑이 을한테 리스를 하면서 을 너만 써라 라고 한 건데 을이 지멋대로 다른 병이나 제3자한테 또 서블리스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챙기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게 보통 리스 계약서에 올라가 있죠. 여기서는 애초에 상위 리스에서 을이 언제든지 갑으로부터 리스 받은 건물의 일정 면적을 제3자한테 서블리스 하기로 양해를 받은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물음 1번을 보면은 전대 리스를 금융 리스로 분류할 경우에 3년 초에 을이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단 상위 리스 개시일, 즉 요 1년도 초에 의뢰사는 갑의 내재 이자율을 알 수가 없어서 본인의 증분 차입 이자를 5%로 할인했고요. 전대 리스일 경우에는 본인이 리스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내재 이자율 6%는 당연히 알겠죠. 3년도 1월 1일 분기에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X 1년 1월 1일 날 얘는 상위 리스에 대해서 사용권 자산 인식을 했을 거고요. 리스 부채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도 말, 2년도 말, 지금 3년도 초가 됐잖아. 그러면 이 중에 리스 부채는 그대로 고하는 거죠. 서블리스를 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 사용권 자산이 빠지면서 금융리스라며 향후 받을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 리스 채권이 올라야 되겠죠. 두 금액이 다르면 차변이나 대변에 끼워넣기 숫자 손익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처음부터 요 자료를 보면은요. 상위 리스 개시일에 인식할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는 요 사용권 자산 요 금액이 관건이죠. 여기서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리스 부채 금액하고 사용권 자산 최초 인식 금액이 같습니다. 개시일에 10만 원씩 5번 주기로 했죠. 증분차입 이자율 5%, 432, 948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주목적이 일단 사용권 자산입니다. 사용권 자산 1년, 2년 흘렀죠. 3년도 초 이걸 보시면은 432, 948에 5분의 3만큼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259, 769가 미상각 금액인데 그놈을 죽이는 거야. 이때 리스 채권은 9만 원씩 3번 받기로 했죠. 기간 3, 이때 내재 이자율 6%입니다. 240, 571 따라서 대차가 안 맞죠? 리스 계약 손실이 19,198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음 2번, 물음 1과 관련해서 3년도 초에 서블리스가 있었잖아요. 이 3년도 말에 을이 상위 리스와 관련해서 혹은 전대 리스와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리스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거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리스료 10만 원 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요. 이 3년도 초 리스 부채 장부 금액을 알아야 유의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최초 금액이 432,948이었죠. 1년도 말 금액 432,948에
5% 곱한 금액에서 다시 100만원, 10만원 리스료 뺀 것만큼 35459 같은 방식으로 272325 요 금액을 뽑아낸 건데요. 이렇게 지금 1년도 초에서 1년도 말, 2년도 말로 가는 방법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지금 이게 3년도 초잖아요. 그러면 3년도 말, 4년도 말, 5년도 말 각각 10만, 10만, 10만 세 번 나가는 금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즉 10만원 곱하기 5% 기간 3의 연금 효과를 보면은 딱 0.72325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272325가 3년도 초 금액입니다. 272325의 5%만큼이 이자 비용이고요. 나머지 지급한 금액과 요 차이가 리스 부채 상환입니다. 한편 하위 쪽 전대 리스 쪽에서는 돈을 9만원씩 받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9만원의 금액은 일부는 이자 수익, 일부는 리스 채권인데요. 240571이 처음 인식했던 금액이죠. 자, 앞으로 가보면은 요 240571 나오죠? 여기에 6%. 그래서 14,434가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가 리스 채권입니다. 3번으로 가보면 물음 1번에서 전대 리스를 금융이 아니라 운용 리스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3년도 초에 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요 사용권 자산을 죽이면서 리스 채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운용 리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고요. 요 사용권 자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재무제표에서는. 자, 분개를 합니다. 이제 3년도 말에 10만원 나가면서 상위 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 리스 부채 요거는 해답 2번과 동일하고요. 사용권 자산은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2번은 사용권 자산은 리스 채권으로 넘겼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상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해야지 계속 있었으니까 432948이 최초 인식 금액이고 이거 5년간 상각해 왔을 테니까 계속 86,590씩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대 리스가 운용 리스면 수취한 현금이 모두 리스료 수익이겠습니다. 마지막 4번 지금 갑, 을, 병 요 최종 을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간 겁니다. 전대 리스 이용자가 될 텐데요. 3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의뢰사의 내재율 6%는 알고 있대요. 그럼 이제 이용자이기 때문에 3년도 초에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인식을 해야죠. 요 금액은 9만원씩 리스료의 6% 현재 가치니까 해답 1번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240571.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9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죠. 최초 인식금액 240571의 6%만큼 이자 비용, 나머지가 리스 부채. 그리고 최초 인식금액 240571만큼 사용권 자산을 잡아 놓았을 텐데요. 3년 동안 상각. 뭐 이러면 끝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았죠, 양이? 리스 회계 처리를 끝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